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오히려 집에 있으면 더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매년 가출하는 청소년은 약 20만 명. 그럼 이들은 어디서 생활하는 걸까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주로 PC방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C방이나 노래방, 모텔 같은 곳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의 거처와 생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과 자립을 위해 전국에 청소년 쉼터가 마련돼 있지만 그냥 청소년들이 뭐 문제 있거나 어려움 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상담센터 이런 곳 아닐까 싶어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적은 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존재 또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 학교 복귀를 지원하며 생활, 건강, 문화, 학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무료 숙식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시보호 활동을 비롯해 상담 프로그램, 조사 연구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생활 기간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생활하는 일시, 3개월 이내에 생활하는 단기, 3년 이내 생활할 수 있는 중장기로 구분됩니다. 대전시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 각각 2곳씩 총 6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6곳의 입소 가능 인원은 최대 55명. 과연 적당한 수일까요? 쉼터의 수용 인원에 관해 대전 단기 청소년 쉼터의 김균섭 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수용 인원에 대해 수보다는 질적으로 다가가 생활하기에 쾌적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수 파악 및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활, 의료, 법률을 비롯한 각종 지원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균섭 소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수 파악 및 실태 조사가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쉼터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쉼터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는 가출 예방 활동과 더불어 입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쉼터는 신규 입소 청소년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을 원칙으로 시설 이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24시간. 이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쉼터 내 임시 격리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그 공간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대전시 단기 쉼터의 경우 상담실로 사용하던 곳을 임시 격리 공간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백신 접종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중앙대책안전본부가 발표한 3분기 백신 의무 접종 대상에서 쉼터 종사자들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전시는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를 자율접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대응 방식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입소 청소년이 들어오는 시설의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지침과 관련해 김균섭 소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폭력 위험이 증가한 현재,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본 청소년들 중 만약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거나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청소년 쉼터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